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들어가죠. 84페이지입니다. 34번. 혼동으로 인한 물건 소멸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그랬죠. 혼동. 1번. 갑토지의 을이 1번 저당권 가지고 병이 다시 2번 저당권을 가졌을 때 을이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의 1번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틀렸죠? 후순위자가 있으면 안 소멸 그랬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갑토지의 을이 1번 저당권 가지고 병이 다시 2번 저당권 가졌을 때 병이 갑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후순위자 없죠? 그럼 병의 2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 3번 갑소유물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 위에 병이 1번 저당권, 정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갑소유 토지인데 여기에 1번에서 을이 뭐를 가져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1-1에서 지상권의 저당권 병 다시 1-2 그래서 지상권의 저당권 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혼동되면 소멸해야 되지만 후순위자 2명 붙어 있으니까 안 소멸하죠? 자, 이 경우에 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했대요. 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이렇게 혼동됐어요. 그러면 소멸 안 소멸? 얘는 후순위자 있으니까 안 소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했어도 병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만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맞아요? 당연 부활이야. 당연 부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이것을 절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4번 맞고 5번 제한물권과 다른 제한물권이 혼동하면 그 다른 권리는 소멸하지만 점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했어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어떤 거예요? 점유권하고 광호권은 혼동이 적용되지 않지요. 맞습니다. 6번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은 소멸하죠. 7번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받았던 경우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아요? 종중 가등기 사건 그거 기억하시고 35번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인 경우는 그랬죠. 자, 1번 타인의 물건을 절취해서 소지하고 있는 자의 점유 자주죠. 1번 자주. 2번 타인이 토지의 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매수인의 점유 자주 타주 자주. 자, 다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안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타주 무효라는 사실을 모른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타주. 요건 자주. 그죠? 그러면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는 사실을 안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타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는 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무효.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타인의 토지의 매매라는 사실을 안 매수인의 점유는 이건 자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인의 토지의 매매다 그랬을 때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건 유효잖아요, 유효. 그 무효라는 사실을 안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자주다, 여전히. 채권행위는 유효. 그쵸? 예. 자, 그래서 3번, 2번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3번 매매가 무효로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고 부동산 매수했다면 타주. 4번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의 점유는
타주. 5번 명의신탁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6번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의 점유는 타주. 7번 타주가 새로운 권원에 기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 8번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했다면 자주. 9번 무단으로 점유하던 토지 위에 자의로 건물을 건축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했다면 타주. 이게 악의의 무단 점유라고 했죠. 10번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이후 종전 소유자가 여전히 점유하면 타주. 11번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해서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 12번 진정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한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 13번 점유 권한이 불분명한 점유자는 자주. 불분명하니까 추정이 되지요. 14번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했다. 자주. 15번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 부분 초과했다. 타주. 16번 취득시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 여전히 자주다 그랬죠. 17번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그 승계인들이 아파트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대지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 타주. 18번 귀속재산임을 알고서 매수한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 19번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쓰세요. 옆에다.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적법 유효한 등기를 했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취득시효는 왜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취득시효 주장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유는 자주든 타주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20번 계약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부동산을 점유한다. 계약 명의신탁이 어떤 거냐면 갑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매수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병이 뒷돈을 대준 거잖아요. 그죠? 오빠가 뒷돈 대줘서 여동생이 등기를 했다.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죠. 그죠? 그럼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니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얘는 수탁자, 신탁자. 얘는 그러면 얘가 점유하잖아요. 그럼 적법한 점유인 거예요. 소유자로서. 그런데 이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를 했다. 그럼 이건 뭐란 말이에요? 이거는 악의의 무단점유다라는 게 우리 판례이고 금년도 대법원 판결이에요. 악의의 무단점유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타주입니다. 타주. 자, 36번입니다. 갑이 점유하고 있는 X건물을 을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습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떠올려야 되죠. 첫 번째, 점유 침탈 시에만 허용된다. 두 번째,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세 번째, 전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이 침탈이 아닌 거 두 가지 어떤 거예요? 어떤 거? 기망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 것은 침탈이 아니다 그랬죠? 또 하나? 그렇죠.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점유 침탈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갑의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는 무슨 기간? 출소기간.
2번 을이 선의의 병에게 물건을 매도 인도했다. 선의의 병이에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죠. 그럼 갑은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점유를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니까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손해배상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을을 상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침탈한 사람 을.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을이 선의의 병에게 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니까 3번 틀렸습니다. 4번 갑이 정소의 물건을 임차해서 점유했던 경우 정도 을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정도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아니요. 봐봐요. 갑이 정소유 물건을 임차해서 점유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정이 원래 소유자 간접 점유자죠? 네.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정도 을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만일 갑이 을이 사기로 인해 점유를 을에게 이전했다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침탈이 아니니까. 6번 만일 갑수의 물건을 임차인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의 의사에 기해서 병에게 점유를 이전했다면 갑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도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7번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건 금년도 판례죠. 요거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문제가 아니라 유치권인 본권이 소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1년의 제척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37번 갑은 을 소유 주택을 점유할 권리 없이 그 주택에 살고 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 자, 을 소유 주택인데 갑이 권리 없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문제죠. 1번 갑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방의 낡은 장판을 걷어내고 새로 장판을 깔았다면 이 장판 값은 뭐예요? 필요비죠. 그는 을에 대해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요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필요비는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죠. 그럼 이 사람은 그 주택에 살고 있죠. 살면 건물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는 판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았다면 과실은 취득했다는 얘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과실 취득했기 때문에 통상 필요비 장판값은 청구할 수 없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을이 갑에 대해서 주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려면 을은 갑이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되고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니까 따라서 귀책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맞고요. 3번 판례에 따르면 갑이 주택을 점유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고 즉 본권이 있다고 오신했고 그에 따른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과실 취득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4번 갑이 주택을 개량해서 가치가 증가한 채로 있다면 갑은 주택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비용 나오면 유치권. 개량했으니까 유익비가 되겠죠. 5번 병이 주택의 점유를 방해하면 갑은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점유는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을 근거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6번 갑이 을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점유물 반환 시 3순위 반환 시죠. 예,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는 임대차 얘기고. 자, 7번 만일 갑이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을과의 계약관계 등에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성립한다. 틀렸죠?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가 없었을 때 또는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 관계가 있다면 그 해당 규정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7번 틀렸습니다. 유익비상환 청구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8번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필요비나 유익비상환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하고 7번 두 개. 38번 상린관계에 대해서 민법의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냐 그랬죠. 우리 암기했죠. 건설, 용수, 저수, 통. 이런 거 나왔을 때 틀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건. 그죠? 건은 뭐예요? 건. 경계선 부근에 건축. 3번 나와 있죠. 설. 경계표 다음에 설치 및 측량 비용. 설치는 절반, 측량은 면적의 비례. 그죠? 그러면 4번도 나와 있죠. 건설, 용. 공유 하천, 용수권. 건설, 용수. 수류, 변경. 그래서 6번 나와 있죠.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의 공사 비용. 소통, 공사권. 건설, 용수, 저수, 통. 6가지가 민법의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나와 있는 건 몇 개? 3개. 3번, 4번, 6번이죠. 나머지 주의토지통행권의 원칙은 유상, 무상? 유상. 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을 다른 말로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주거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가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웃 토지 수지 목근의 제거에서 수지, 나무, 가지는 청구 제거고 뿌리는 그냥 제거야. 바로 제거. 예. 자, 38번에 3, 4, 6이고요. 39번. 주의토지 통행권 문제입니다. 1번.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타인의 토지에 대한 무상 통행권은 공유 토지의 직접 분할자 사이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까지만 인정되고 비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유상통행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저희들끼리만 무상이에요. 2번 공로에 나가기 위해 주위 토지를 통행할 경우 통행할 장소나 방법은 가장 손해가 적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맞죠? 3번 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쵸? 4번 통행권은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도 준용된다. 맞아요? 그쵸? 5번 주위토지 통행권이 발생한 후 당해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된 때에는 이미 있었던 통행권은 소멸하죠. 6번 통행로로 이용하던 중 그 토지 위에 연립주택이 건축되어 기존 통행로가 연립주택의 주민들의 주거 공간이 되었다면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는 비용을 들면서까지도 기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 통행권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새로 통행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자, 40번 틀린 것 1번. 지역권은 소유권과 별개의 독립된 물건인데 대해서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이다. 맞지요? 지역권은 독립된 용익물권이지만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권하고 상린관계를 비교하는 지문이에요. 2번 지역권은 토지만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상린관계는 건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쵸? 3번 지역권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해서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다. 맞습니다. 4번 지역권은 제한물권이나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 그 자체를 확장 제한하는 것이다. 맞죠? 5번 지역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죠. 20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린관계는 소유권과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니까. 6번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은 소유자에 의해서 대세적 영구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다. X.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자, 41번. 이제 상린관계 잡스러운 것들이에요. 다음 중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 1번.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가지예요. 임의 제거할 수 있다. 틀렸죠? 제거 청구 후 제거입니다. 청구 후 제거.
2번 인접해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설치. 경계표나 담의 설치는 X는 공동. 절반씩. 측량은 면적에 비례. 3번 지하 실 그 깊이의 반. 그죠? 지하 실 그 깊이의 반. 지하실 공사에서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지하실 그 깊이의 반.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지하실 그 깊이의 반. 네? 4번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네. 몇 미터예요? 반 미터잖아요. 근데 왜 2미터라 그래요? 틀렸죠? 네. 그래서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반 미터인데, 근데 봐봐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우리가 반 미터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걸 알면서 이 지문은 틀리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축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지문은 뭐라 그랬어요? 건물을 축조하면은 그랬잖아요. 아, 건물을 축조하는 것이 건축이잖아요. 스벅은 알면서 왜 건축은 몰라요? 예? 아시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놓치기 쉬우니까 어쨌든 건물 축조할 때 경계선 부근의 건축입니다. 몇 미터? 2미터가 아니라 반 미터 앞에다 두고. 5번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웃 사람이 주거에는 승낙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맞습니다. 6번 지하 시설을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2미터. 그냥 지하 시설 그랬잖아요. 시설. 지하 시설은 경계로부터 몇 미터? 2미터.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반 미터. 차면 시설 의무는 경계로부터 차이면 시설 의무. 차이면 시설 의무 몇 미터? 2미터.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 반 미터. 차이면 시설 의무 2미터. 또 지하 시설은 경계로부터 몇 미터? 2미터. 지하 실 그 깊이 반. 지하 실 그 깊이의 반. 지하 시설은 2미터. 차이면 시설 의무 2미터. 지하 실 그 깊이의 반. 또 이거 2미터 반 미터 그러면 안 돼요. 도대체 1미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1미터는 1미터는 없어요. 상린관계에서. 뭐요? 차이면 시설 의무 2미터라니까. 2미터. 지하실은 지하실 그 깊이의 반이잖아요. 1미터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지하 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라고 하는 이 244조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 얘기예요. 틀렸습니다. 7번. 토지 소유자가 매연, 액체, 음향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경우에 그것이 토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일 때에는 이웃 거주자는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 맞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생활 방해 금지 규정. 생활 방해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안온 방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온 방해. 아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미시온, 뉴상스. 이게 맞아요? 모르겠네. 일본 말로 뭐라 그래요? 공해라고 하는 거예요. 공해.
그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생활방해 금지 또는 안온방해 금지 규정이라고 해요. 안전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걸 방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공해 피우지 말라. 그래서 매연이나 액체나 음양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가량물 그래요. 불가량물. 양을 측정하지 못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불가량물. 그래서 이 생활방해 금지와 관련된 우리 판례가 하나 있었죠. 어떤 거 있었어요? 네? 영안실 사건. 수시로 곡성이 들리고 잔인한 장면이 보이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웃 주민 생활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따라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판례. 영안실 사건. 네? 이 당시에는 여름에 사망하면 냉동관을 쓰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70년대 당시에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지금 그 경찰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요즘에 특히 심하대요. 코로나 된 이후에 자살한 사람도 많고 뭐 똥 싸다가 죽기도 하고 많대요. 근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경찰 간부예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근데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대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시신 냄새가 장난이 아니래요. 생전 경험 못 한대요. 예. 그 정도로 악취가 심하대요. 예? 근데 그걸 주민들이 매일 보고 있다 이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얘기죠.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수인 한도를 넘었으니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진도 못 나가요. 42번 갑니다. 갑소유 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지만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갑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문제 자체가 취득시효 문제죠. 자, 저를 보시고 취득시효 1원칙 뭐예요? 나가라고 못이요. 돈 달라고 못이요. 2원칙 시효 완성 전에 베끼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원칙 시효 완성 후에 베끼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왜 없다? 채권자는 물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등기 청구권 상실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이유로 복귀하게 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4원칙 시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베끼면 역산할 수 없다. 5원칙 시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그때부터 2차 취득 시효가 허용된다 그랬죠. 네. 자, 그럼 1번 보시죠. 일단 문제가 갑 소유의 엑스 토지를 을이 점유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시효 완성자는 누구? 을입니다. 1번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에게 불법 점유로 이유로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대위해서도 안 되고 직접도 안 돼요. 불법 점유가 아니니까. 2번 을은 병에 대해서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지금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3번 병이 소유권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을은 등기 명의자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2차 취득시효 즉 5원칙을 얘기하죠. 4번 어떤 사유로 갑에게로 엑스토지의 소유권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을은 갑에게 취득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지요. 4번 맞고. 5번 만일 병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요. 틀렸습니다. 6번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안 되죠.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렇죠.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7번 을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한 정이에요. 을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겁니다. 갑에 대해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맞지요? 8번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을은 취득시효의 완성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지요. 3원칙 9번 갑이 을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
10번 병이 갑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면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이중매매 법리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다. 그래서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11번 만일 갑의 등기가 허위 서류에 의해서 무효된 무효의 등기라면 갑의 등기가 을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기간 만료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죠. 근데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가 허위 등기 명의이라면 진정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문제에서는 병에게 넘겼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전제를 해놓고 이 지문을 넣으니까 좀 어색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문을 여러 개를 묶어버려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11번 그래서 병에게 넘어가지 않은 상황을 전제해서 만일 갑의 등기가 허위 서류에 의해서 된 무효의 등기라면 을은 진정 소유자를 대위해서 갑명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12번 만일 시완성에 의해서 등기한 을이 등기했어요. 갑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대위 변제했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죠. 13번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점유자가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파산됐다 그러면 파산이라는 게 뭐예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망하니까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파산 신청하는 거죠? 돈이 없어요. 빚은 많은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망한 거란 말이에요. 파산되면 어떻게 되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파산되면 갑에 살고 있는 집, 차, 주식, 예금 등이 다 묶여서 파산 재단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재산 관리인을 관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산 재산의 관리인이다 그러면 파산 관제인이라 그래요. 재산 관리인. 네?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동결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자 A, B, C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모든 채권을 다 담보하기 위해서 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K라고 하는 채권자가 나는 시효 완성했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건 지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못 하는 거예요. 자기만 받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 채권 얼마야 그랬더니 얘 1억이래요. 얘는 얼마야 그랬더니 2억이래요. 넌 얼마야 그랬더니 3억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 다 재산을 합치니까 다 합쳐가지고 3억밖에 안 돼요. 3억, 2억, 1억이에요. 일단 얘네들만 보면. 그럼 6억이죠. 채권은 6억인데 재산은 3억밖에 안 되죠. 그럼 법원에서 50% 깔아. 그래서 니네들 다 가져가. 50%만. 싫으면 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건 총채권자의 책임재산을 담보하는 거예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특정한 채권자를 위해서 주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참고로 한번 보셔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 지만 받겠다는 거잖아요. 골고루 나눠받아야죠. 몇 번이에요? 4번. 점유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격려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 신탁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하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다 그랬죠. 있다. 자, 다시. 시효가 완성했는데 이 시효 완성 후에 명의 신탁을 해서 Y로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가 소유자이니까, 물권자이니까 채권자는 대항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야, 너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지요?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단 말이에요. 하면 얘는
얘를 대위해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의신탁이 되면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뭐 할 수 있다? 저지할 수 있다. 그래서 14번 틀렸고요. 15번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제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새로운 취득시효 기간 20년 중에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 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 5원칙에 따르면 2차 취득시효를 하게 되면 다시 20년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소유자가 또 바뀌어도 등기 청구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예요.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판례가 바뀌어서 할 수 있다라고 전원합의체가 나온 게 오래됐어요. 요건 시험에 아직 출제가 안 된 겁니다. 언젠가 나오겠죠.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라는 판례가 바뀌었어요, 이제. 한참 전에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 맞는 거 틀린 거 틀렸습니다.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도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자, 취득시효는 이렇게 사례 형태처럼 나오기도 하지만 43번처럼 지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번 국가나 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민법 197조 1항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2번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에 의한 취득이 인정되지요. 물론 분필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분필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3번 동산은 물론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네. 동산도 시효 취득이 된다고요? 동산도 시효 취득 돼요? 확실해요? 돼요. 우리는 부동산만 공부하지만 부동산을 위주로 공부하지만 동산은 부동산에다가 기간만 반땅하면 돼요. 그럼 부동산은 20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잖아요. 그럼 동산은 10년, 요거는 5년 단기 취득 시효가 있어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다만 여긴 등기가 없지요. 동산이니까. 예.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등기부 취득 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있으면 된다. 맞지요? 5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표본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등기부 취득 시효. 6번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건은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건은 시효 취득 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권리라 그랬어요? 네? 점유나 준점유를 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시효 취득의 대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점유를 통해서 시효 취득을 인정해 주니까 그러면 지상권은 시효 취득 돼야 안 돼요? 지역권은 안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얘는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원칙은 안 돼요. 전세권 돼야 안 돼요?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유치권은 점유할 수 있지만 얘는 법정 담보 물권이지 시효에 의해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저당권 시효 취득 안 되죠. 점유 못하니까. 질권은 돼야 안 돼요? 돼요. 질권은 돼요. 점유할 수 있으니까. 준점유할 수 있는 거 어떤 거예요? 광호권, 어업권, 무채재산권 다 시효 취득이 대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얘는 준점유가 가능하니까. 아, 갑자기 준점유가 뭔데요? 준점유가 뭐예요? 점유에 준하는 거잖아요. 점유는 뭐가 점유예요? 가지고 있는 거. 미치겠다.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면 뭐라 그래요? 근데 물건이 대상이 아니고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다 그러면 점유에 준한다 그래서 준점유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쇼핑몰에 아이디하고 회원 가입해서 아이디하고 비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쇼핑몰에 대해서 뭔가를 구매했다면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네. 여러분 아이디 접속했을 때. 근데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아이디로 접속하면 채권의 사실상 행사가 되는 거죠. 그걸 채권의 준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들었잖아요. 처음. 저도 처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점유 또는 준점유를 수반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따라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건은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7번. 국유토는 공유토지 어느 것이든 취득시효 객체가 된다. 안 되죠? 잡종재산만 됩니다. 8번. 점유취득시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자주 이해되고 평온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맞지요? 9번. 판례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주 점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맞죠? 이건 타주라 그랬어요. 10번. 악의 무단점유의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맞죠? 11번.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맞습니다. 그게 11번이 10번하고 같은 판례예요. 11번이 10번하고 같은 판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것은 악의의 무단점유다라고 하는 게 금년도 판례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점유한 거 특별한 원인 없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점유한다면 이건 악의의 무단점유다. 지금 요거 10번, 11번 판례가 그대로 여기 올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기간 만료 후 소유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 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있다. 소유자가 변경이 없을 때 4원칙을 얘기하죠. 13번. 시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은 맞는데요. 245조 1항 자체에서 등기를 요하고 있으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14번. 토지에 대한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맞죠? 15번. 을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 등기는 격려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죠. 갑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점유취득시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6번. 점유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에 합산을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 하자도 승계한다. 맞습니다. 17번.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야 되고 자기만의 점유는 주장하지 못한다. 새로운 권한이 있다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17번 틀렸고 18번. 자치단체나 국가가 점유할 권한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맞죠? 돈도 안 주고 그냥 덮어놓고 자기들이 도로 부지에 편입을 시켜버리면 이때는 타주입니다. 19번.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20번. 구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한다. 맞죠? 자, 44번 갑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 1번. 분할 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맞고요. 2번. 공유물 분할의 손은 결국 분할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의 손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그랬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다 소송에 참여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분할 자체는 무효입니다. 3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맞죠? 4번. 공유자 간의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5번.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 분할이 원칙이다. X. 뭐가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 분할.
6번 공유물 분할 청구소에서 분할 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는 없다. 무슨 뜻이냐면 갑을병 3명이 공유자인데 얘는 분할을 원하고 나머지 둘은 분할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은 허용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1씩인데 이 중에 6분의 1은 분할을 하고 갑의 지분 6분의 다시 1은 공유로 남겨두고 이런 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 다시 보면 공유물 분할 청구소에서 분할 청구자 갑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그 중에 6분의 1에 대해서만 분할을 명하고 나머지 6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는 없다. 맞죠? 7번 부동산 공유자 1인이 자신의 공유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자기 다리 긁어요? 너의 다리 긁어요? 자기 다리 긁어야죠. 자기 지분 주장해야 돼요? 너의 지분 주장해야 돼요? 자기 지분 주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지랖 높게 남의 지분을 위해서 보존행위를 해줬다라고 치잔 말이에요. 그건 고마운 거죠. 근데 이 승소했을 때 고마운 거지 패소하면 어떻게 돼요? 패소하면. 그죠? 여러분 대신 제가 소송을 해줬어요. 여러분 권리를 제가 주장해 소송을 해줬어요. 승소하면 저한테 고맙다고 하겠지만 패소를 하면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평생 저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예요. 남의 권리 건드리지 마라. 자 45번 갑을병이 A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률 관계에 관한 판례 설명이다. 자 봐봐요. 공유에서는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공유 사례에서는 포인트가 뭐예요? 공유 사례. 결국 점유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거잖아요. 점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과반수가 필요하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얘가 점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 맘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임대차 하면 안 되죠. 얘가 지 맘대로 사용하면 되지요. 임대차 하면 되지요. 그럼 얘는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얘는 얘한테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그다음에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과반 점유. 자, 그러면 갑을병이 A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법률 관계입니다. 1번 갑이 A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경우 을, 병 각각은 갑에게 전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자, 문제에서 지분은 각각 균등하다 그랬죠? 3분의 1씩이에요. 과반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어느 누구도 점유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갑이 단독으로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면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환. 자, 2분의 1도 과반이 아니고 2분의 1은 과반이 아니라 그랬어요. 갑도 2분의 1, 을도 2분의 1. 요건 지금 3분의 1로 했지만 더 간단하게 보면 둘이에요. 한쪽에서 배타적인 점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얘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즉 소나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토지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 판례가 왜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되냐면 보세요. 갑과 을이 부부인데 공유자예요. 지분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와가지고 병이 낙찰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얘가 2분의 1 지분권자, 아내가 2분의 1 지분권자야. 자, 사용 어떻게 해요? 사용을 어떻게 해요? 이 아파트를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해야 되는데 부부라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살면 돼요.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얘잖아요. 얘. 낙찰자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냔 말이에요.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돼요. 결국 협의가 안 되면 한 사람이 한 방 하나 쓰고 이 사람이 다른 방 쓰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법은 전부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분의 비율로. 그럼 지분 비율로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하루씩 돌려가면서 쓰든지 한 달씩 돌려가면서 쓰든지 이런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 분할 청구 들어간다. 분할 청구는 결국 이건 전물 분할 못 하니까 대금 분할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사례에서 반환 청구를 만약에 여기서 아까 우리가 공유자끼리 서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얘한테 네가 전체 점유하니까 내놔라라고 반환 청구하더라. 그럼 과거엔 그랬다니까요. 그럼 이제 병이 여기 점유하는 거잖아요. 얘는 쫓겨나고. 그럼 얘는 뭔데 자기가 다 쓰냐 이거예요. 과반수가 아닌데. 그럼 이쪽에서 또 반환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쫓겨나고. 그러면 계속해서 서로 반환 청구하게 되니까 이건 소송이 계속해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니까 판례는 어떻게 했냐면 반환 청구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아예. 그래서 소수지분권자 사이에서도 반환 청구는 못한다. 이게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집합 건물에 있어서 공용 부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게 최근 판례예요. 집합 건물 공용 부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대신 뭐만 할 수 있다? 방해 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45번에 1번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다. 2번 갑이 갑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경우 을병 각각은 전부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해도 돼요. 되지만 그것은 3분의 1 범위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일부 말소를 하든지 지분 말소를 지분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 A 토지에 대해서 제3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갑은 그 제3자에 대해서 토지 전부에 대한 명도 청구 및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돈 받는 건 지분 비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돈 받는 건. 명도 청구는 전부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근거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4번 갑이 을, 병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이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이 을, 병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왜 주장해요? 지 것만 주장하면 되지. 만약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을, 병의 지분권을 주장한다면 그거는 공유 관계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주장이라고요? 공유 관계의 대외적인 주장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관계. 공유 관계임을 대외적으로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유 관계이다. 이렇게 관계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필수적인 공동소송에 해당하니까 공유자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K대 갔다 왔어요. K대. 어디? 군대에서 제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군에 있을 때. 제가 없으면 부대가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모든 서류는 다 제가 만들었어요. 근무는 전부 제가 짰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부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결제도 제가 했어요. 대대장이 자기 없으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결제도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항상. 근데 이제 근무를 세웠는데 새벽 이제 7시 기상인데 6시 타임에 보초병을 세우잖아요. 보초병, 불침번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고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나가가지고 7시까지 근무를 써야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제일 안 좋은 시간대예요. 근데 제가 실수로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고참을. 네? 고참을 제가 실수로 넣었어요. 짜다 보니까. 고참이 저를 불렀어요. 포대를 와가지고, 포창고 가가지고서 맞을 각오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고참이, 너 이 자식이, 너 왜 나를 이 시간대에 근무를 세워놔? 하면서 막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쫙 보여줬죠. 뭐를? 근무지를. 여기 보세요. 누가 사인했는지. 저 때리면 저 대장님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 진짜 시켰냐?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시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거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면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중요했다 이거예요. 군대에서.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그 군대 들어가면 여기 면회를 오잖아요. 면회. 예? 그럼 면회를 오면 신청서를 써야 돼요. 면회 신청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성명 그러면 홍길역 이렇게 하고 관계 주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제 양식을 딱 만들어서 이걸 보고 결제 받아가지고 내보내는 건데 휴가증 발급하고. 예? 그런데 관계에다가 홍길역가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그래서 박수시켰어요, 제가. 아니, 이 관계를 다시 쓰라고. 그랬더니 4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또 박수시켰어요. 아니, 왜 관계를 이렇게 쓰냐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세 번째 기억이 안 남. 이렇게. 너무 많아서. 뭐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는 게 뭔 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저 면회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냐, 이런 뭐 친구면 친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몇 번 잤냐 이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 이렇게 쓴 사람이 있더라니까. 예?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는 혼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관계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지금 갑, 을, 병, 3인이 공유 관계에 있지요. 그럼 우리들이 다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 피고가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공유물에 대한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유 관계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이걸 필수적 공동소송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지문이 바로 4번이에요. 갑이 을, 병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한다. 이것은 공유관계의 주장이에요. 공유 관계의 주장은 전원이 다 참가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이것은 보존행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다고 믿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갑을 병이 A 토지를 현물 분할하려고 하는 경우 갑이 현물 분할을 원치 않는 경우에 갑을 공유 상태로 남겨준 채 현물 분할할 수도 있죠. 6번 갑은 공유 토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X죠? 제발 이거는 X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3분의 1의 지분이 있다고 3분의 1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7번 갑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해서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갑의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맞죠? 그러면 갑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매매하면 그 매매는 유효, 무효? 공유자 중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매매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지 맘대로. 이 매매는 유효, 무효? 제발 좀 맞춰주세요. 힘들어요. 아우. 타인의 토지 매매니까 이게 매매는 뭐예요? 유효. 아시겠죠? 무효 아니에요. 유효이고, 그러니까 그 등기도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갑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예? 7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맞습니다. 8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그래서 원래 공유 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면 이거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승계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승계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잠시 쉬었다가 46번 보겠습니다.